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달 27일 일본 온타케산 분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100명 넘는 실종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분화 때 튀어나온 화산석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타케산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산 폭발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온타케산 사고 현장의 초기 상황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는 등산객들을 후송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산객들은 심폐기능이 정지한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대형 헬기 3대가 투입됐지만 화산재와 열풍, 험준한 지형 탓에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50cm 넘게 쌓인 화산재 탓에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헬기 착륙이 가능한 구부 능선까지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대기소에는 무사 생還을 기원하는 가족들의 애절한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당시 실종자 가족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れはもう顔を見るまではね、奇跡が起こるかなっていうね。今日見つかればいいなという。 네, 지금 보고 오신 것처럼 초기 상황이 상당히 아비규환 현장이었는데 초기에는 그 현장의 유독가스 때문에 수색 작업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중단이 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스가 사라지고 수색 작업 다시 재개가 된 거죠. 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고 현장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네. 대부분 등반객으로 추정됐는데요. 현장의 경찰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噴火口に対して頭をこう隠しながら小さくなってそのまま噴石と火山灰で埋まっ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じを持ってます。 온타케산 분화는 지난 1926년 홋카이도 도카치다케 분화로 144명이 숨진 이후 88년 만에 최악의 재해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희생자들은 대부분 날아온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 정상 오두막 곳곳이 깨져나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사망자 12명 가운데 9명은 돌에 직접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도 외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분화 당시 반경 1km 내에 집중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속 700에서 800km에 이르기 때문에 주먹만한 돌도 치명적입니다. 현장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一番奥の方だし、逃げることも考えなきゃいかんしね。年寄りばっかだしね。ちょっと心配です。 사실 일본에는 활화산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일본은 분화 피해가 우려되는 이 40여 개의 활화산에 대해 24시간 관측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 마그마 움직임 등 화산성 지진을 잡아내는 지진기 12개와 분화 연기 등 화산 입구 변화를 관측하는 망원 카메라, 지각 변동으로 변하는 사면 각도를 파악하는 경사계 5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산이 폭발한 온타케산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 중 하나지만 사전 예고를 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타케산은 분화를 시작하기 몇 주 전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무려 8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화산이 폭발한 당일 오전에도 화산성 미동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마그마의 움직임에 따른 지각 변동이 아니라며 지진이 발생한 뒤에도 분화 경계를 평소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의 표면 팽창 조짐을 보여주는 관측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었고 지진만으로 분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일본 관방장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改善に向けた必要な検討については気象庁を中心にこれを行っていく当然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번 폭발은 수증기에 의한 것으로 마그마가 직접 분출하는 것과 달리 지진으로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전 시스템이 이상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이번 분화로 일본 전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열도 곳곳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화산 폭발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또 지난 2011년이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여러 활화산의 폭발 위험이 더욱더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열도 최남단의 사쿠라지마 화산에서는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잿빛 연기가 5,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55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인근 가고시마현 중심부를 덮쳐 교통차질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服が汚れるかなと思って全部。 目が痛いです。 지난 2011년에는 규수에 있는 신모 에다케 화산의 분화가 잇따랐습니다. 주민 1000여 명에 대한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공항이 한때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활화산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 후지산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요? 네, 만일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이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멀지 않은 후지산은 3,000여 미터의 온타케산보다 700m 높은 일본 최고봉입니다. 활화산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최근 도로가 가라앉고 호수에 물이 줄어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네. 모두 화산 폭발의 징조와 연관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적어도 43차례 분화한 후지산의 자료를 보면 50년에 한 차례 간격으로 화산이 폭발한 셈인데 최근 3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어낸 지진파가 후지산 지각에 압력을 줘 화산 폭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에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일본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시즈오카 등 주민 75만 명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됩니다. 또 화산재가 도쿄 등 수도권 일대로 날아들면서 1,200만 명이 건강 이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온타케산 분화 피해와는 견줄 수 없는 대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후지산의 피난 대피 시스템입니다. 하루 등산객 10,000명이 다녀가는 곳이지만 들것 등 구조기구가 수십 개 정도밖에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온타케산 분화가 후지산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여서 화산 공포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例を見ますと、マグニチュード9クラスの地震の後にその近くの火山が噴火したという例がたくさんあります。カムチャッカとかチリとかあとスマトラとかですね。 네, 오늘 심재용 기자와 함께 일본 활화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열도의 지각 변동이 활성화되면서 휴화산인 후지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후지산 분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찌감치부터 경고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화산을 멈추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상 가능한 분화에 대비해서 화산재 제거와 관련된 다양한 대응 조치를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